자, 이번 시간에는 변수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분리는 이제 separation of variable. 자, 변수 분리 방법은 아래와 같이 생긴 이런 식이 있을 때요. 이런 식이 여기 이제 gy에 대한 식이고 dy dx equal fx 이런 식이 있을 때 얘를 우리가 이제 양변에 이제 dx를 곱하면은 dx가 여기로 가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gy dy equal fx dx. 자, 그러면은 여기는 변수가 뭐죠? y에 대한 변수. 여기는 x에 대한 식이 되죠. 그죠? 그래서 각각을 우리가 이제 독립적으로 적분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상수는 그냥 한 군데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좌변은 y에 관한 식이 되고요. 그죠? 네, 좌변은 y에 관한 식이 되고, 우변은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x와 y 변수를 분리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우리가 변수 분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변수 분리. 그러면은 변수 분리가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에서 제일 많이 나올 때는 이제 화학 속도, 반응 속도론을 할 때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시를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물질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변한다고 가정을 하자. 즉 여기에서 이제 농도가 C입니다. 농도가 C가 농도고요. 그러니까 농도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질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물 안에 넣었는데 A라는 물질을 넣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날수록 A가 이제 B라는 물질로 뭐 변한다. 이랬을 때 이제 A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A의 농도가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 따른 A의 농도를 우리가 이제 시간에 따른 CT라는 함수로 일단은 썼다, 표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CT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속도, 그죠? 시간에 따라서 농도의 변화량.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 거는 얘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네. 농도가 감소한다는 뜻이고요. 이 감소하는 거는 어떤 속도 상수 K가 있고, 그리고 이제 C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한다. 즉, 얘는 뭐죠? 얘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요 앞에 거가 이제 반응 속도인데, 반응 속도 이꼴 KC다. 그러니까 A에서 B라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반응 속도가 K 곱하기 그 시간, 주어진 시간에 A의 농도 곱한 거다 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죠? 바로 1차 반응이 된다는 거죠. 그죠? 얘는 이제 여러분들 일반화학 시간에 배웠던 1차 반응, First order reaction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1차 반응이 있을 때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자, 요 식꼴을 잘 보면은 위에서 했던 꼴이랑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y를 c라고 생각하고 x 대신에 이제 t가 이제 변형이 됐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양변에 일단은 여기 이제 이쪽에 c가 있고 t가 있기 때문에 변수 분리를 사용을 하려면은 한쪽으로 c를 몰고 한쪽으로 t를 몰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일단 c로 나누고요. 양변을 c로 나누면 여기 c분의 1 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dt를 곱하면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여기 dt를 곱하면은 dt 날아가고 이제 요렇게 되죠. 그죠? 요렇게. 쉽죠? 네, 뭐 지금 이제 별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c를 여기로 옮기고 dt를 여기로 옮긴 겁니다. 좀 정신이 없으니까 다시 지웠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양변을 c로 나누고 dt를 곱하면은 아래 식처럼 됩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왼편은 c에 대한 함수고 오른편은 k는 상수니까 t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양변을 독립적으로 적분을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왼편을 적분하면은 c분의 1 dc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로그 c가 되고요. 우변은 k dt를 그냥 적분하면 k는 상수니까 빠져나오면은 그냥 적분 dt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kt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즉 로그 c는 마이너스 kt 플러스 c, 대문자 c.
자, 그러면 양변에 이제 익스포넨셜을 여기 달아주면은 어떻게 익스포넨셜 로그 C면 이렇게 없어지고, 즉 CT는 익스포넨셜 캐피털 C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 이 익스포넨셜 캐피털 C를 우리가 이제 C0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T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요게 통째로 1이 되니까. 네. 그죠? 그래서 요런 식의 1차 반응, 속도식이 1차 반응이다. 그러면은 A의 농도는 어떻게 된다? A의 농도는 그냥 이제 처음 초기 농도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 시간에 따라서 익스포넨셜리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퀘스천 2차 반응이다. 2차 반응이라면 어떻게 되죠? 2차 반응이라면은 V 이퀄 KC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네. KC의 제곱이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뭐 하실 수 있겠죠? 네.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이제 편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미분 방정식은 말 그대로 이제 이번에는 변수가 두 개인 거죠. 변수가 두 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일단 특별히 이제 하는 거는 이제 현의 방정식. 자, 여기에서 요 선이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다고 해봐요. 선이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으면은, 자, 여기에서 특정 요 포인트의 위치는, 일단은 여기 이제 x에 따라서도 얘가 이렇게 진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줄이 진동을 하면은 요 특정 포인트의 그 y 포인트는 이제 요 x에 대해서도 디펜드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얘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즉 y 이퀄 y x, t, 그러니까 위치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함수다 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역학적으로 봤을 때 시간에 따른, 얘가 이제 요 포인트가 가속도, 이 포인트의 가속도는 여기 t는 이제 텐션이고 요거 이제 줄의 밀도인데,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어떤 상수, 요 상수 곱하기 dx 제곱 d 제곱 y로 요렇게 표현이 된다 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때 c는 이제 루트 로분의 t다 라는 것이 이제 역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요런 식을 만족한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요 선의 방정식이, 선이 이제 x와 y, 그러니까 이 y 포지션이 이제 x와 t의 함수인데, t에 대해 두 번 미분한 거가 어떤 상수 곱하기 x에 대해 두 번 미분한 거와 같다. 네. 요런 식을 만족을 할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y, x, t를 구하라는 건데요.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편미분 방정식을 풀 때 제일 먼저 적용하는 것이 바로 변수분리입니다. 변수분리. 네, 변수분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y, x, t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이제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죠? x도 있고 t도 있으니까 x에도 디펜드하고 t에도 디펜드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psi x 곱하기 세타 t,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한 함수,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함수 두 개가 곱해진 형태랑 똑같다 라고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요건 일단 가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일단은 하고 요렇게 놓고 풀어봤을 때 풀리면 좋고, 안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싸매고 이제 더 좋은 방법을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편미분을 풀 때 우리 이제 x, y, x, t가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으면은 너무 골치 아프니까 일단은 이제
x에 대한 함수, t에 대한 함수 두 가지의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가봅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일단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가면은 자, 얘네들을 원래 방정식에다 대입을 해봅니다. 얘네들을 원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자, 원래 방정식이 dt 제곱 d제곱 y 이퀄 c제곱 dx제곱 d제곱 y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쭉 대입을 하면은 여기는 t에 대한 편미분이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psi x는 그냥 나오는 거고요. 세타만 두 번 미분한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c제곱 세타 t 그 다음에 psi만 두 번 미분하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 이제 psi를 x에 대한 함수 t에 대한 함수를 세타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양변을 이제 각각 이제 세타 곱하기 y로 각각 한 번씩 나눠주면은 변수가 쫙 분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양변을 이제 psi x 세타 t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양변을 psi x 세타 t로 나누고 여기도 psi x 세타 t로 나누면은 세타 t 날라가고요. psi x 날라가고 그 다음에 c 제곱분의 1을 이쪽으로 옮기면은 자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좌변은 t의 함수가 되고요. 우변은 x에만 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변은 지금 이제 세타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좌변은 psi가 전혀 없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가정이 하나 들어오는데요. 두 개의 독립적인 변수를 가진 함수들이 항상 이퀄이 성립하려면은 지금 이퀄은 항상 x와 t에 상관없이 만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등식이 x와 t에 상관없이 만족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얘네 둘이 뭐다? 얘네 둘이 어떤 특정 상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특정 어떤 상수, 컨스턴트면은 얘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수고 얘도 특정 상수면은 항상 똑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x와 t에 상관없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임의로 psi분의 x dx 제곱 d제곱 psi를 마이너스 카파 제곱이라는 상수라고 놓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마이너스 카파 제곱이랑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놓으면은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카파 제곱이 왜 나왔냐? 사실은 이제 여기 임의의 상수라고 하면은 뭐 그냥 a라고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수학자들이 이제 마이너스 카파 제곱이라고 놓으면은 이제 더 쉽게 풀린다는 거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psi x를 이제 우변으로 넘기고요. c 제곱 세타 t를 우변으로 넘기고 식을 정리하면은 요렇게 쓸 수가 있죠. 네. dx 제곱 d제곱 psi 플러스 카파 스퀘어 psi 이퀄 0. 그다음 밑에 식은 12.86식은 요렇게 바뀌는 거죠. 12.85식은 87처럼 바뀌고 자, 두 번 미분한 거가 상수 달고 자기 자신 이퀄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가 계속 앞에서 했던 조화 진동자와 똑같은 거죠. 그죠? 즉 얘는 풀면은 이렇게 안에가 kx인 카파 x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는 이제 카파 c인 요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즉 psi x는 a1 코사인 카파 x, a2 사인 카파 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밑에 세타 t도 b1 코사인 카파 ct 플러스 b2 사인 카파 c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는 a1, a2, b1, b2 그 다음에 카파를 우리가 이제 임의의 상수로 일단 들고 왔으니까 얘네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또 외부적인 조건,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경계 조건이 일단은 뭐죠? 여기 일단 양 끝이 고정돼 있다는 거. x가 0일 때랑 x가 l일 때는 항상
y가 0이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 조건은, 요 두 개의 조건은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집어넣어 봅시다.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얘 1 되고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얘 0 되니까 사인은 0 되니까 A2는 모르겠고 A1은 항상 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자, 일단 얘는 날라갔으니까 얘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이제 psi x는 A2 sin kappa x인데 L을 넣었을 때도 항상 0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sin kappa L은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조건으로부터 kappa L은 뭐가 돼야 된다? n 파이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n은 정수. 왜냐? sin n 파이는 항상 0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n은 some integer. 그러니까 인테저가 정수란 뜻이에요. 정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수여야 된다는 거. 지금 요건 이제 교과서 그 영문판에서 지금 제가 복사를 해온 거라서. 네. 그래서 sin n 파이가 0이 된다. 그래서 즉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카파 조건을 구해내는 카파 이꼴 L분의 n 파이다. 그러니까 카파는 L분의 n 파이. 어떤 이제 n은 정수인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psi x를 일단 구했어요. A2 sin L분의 n 파이 x. 자, 이렇게 구했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함수도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냥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도 이제 t 이꼴 0일 때 그냥 선이 팽팽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면은 식을 간단하게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식을 이제 일단 t 이꼴 0일 때, 그러니까 시간 이제 시작할 때는 이렇게 쭉 펴져 있고 여기에서 내가 이제 잡아 당겨서 이제 얘가 이제 출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t에다 0 집어넣으면은 b0는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카파에다가 우리가 지금 카파를 이미 구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b2 sin 카파 ct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타 t는 b2 sin 카파 ct가 되는데 카파를 위해서 구했으니까 요 카파를 대입을 하는 거죠. L분의 n파이를. 그러면은 세타 t는 여기 지금 이제 빠져 있는데 세타 t는 b2 sin L분의 n파이 ct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y, xt는 이렇게 두 개를 원래부터 곱하기로 했었으니까 곱해주고 앞에 상수는 일단은 이제 모르는 임의의 상수 이렇게 집어넣고, 그죠? 네.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가 바로 이제 스탠딩 웨이브, 정류파라고 부릅니다. 스탠딩 웨이브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제 가만히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이제 스탠딩 웨이브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스탠딩 웨이브의 예시를 잠깐 보면은 여기가 아니고 네. 스탠딩 웨이브에 대한 예시를 잠깐 보면요. 네. Okay, for this demonstration, I have my able assistant Parker. Parker, smile at your admiring audience. And we will be demonstrating transverse standing waves. I'll also demonstrate traveling transverse waves. Here's a traveling wave. I'm starting the wave by creating a disturbance here with my hand that is perpendicular to the direction of propagation of the wave. 원래는 이제 한쪽에서 힘을 줘서 현을 출렁이면은 이렇게 파동이 전달이 되죠, 그죠? 네, 여러분 이제 줄을 여러분들이 한쪽을 잡고 이렇게 출렁거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And you notice that when the wave hits Parker's hands, because he's holding it firmly, what was a peak heading toward him converts itself into a valley as it bounces off of his hands. So then a standing wave is where you pick a frequency that matches the length of the string in such a way that
the waves created from my side of the string and bouncing off of Parker's coincide with each other 이쪽에서 and reinforce each other to create a standing wave pattern. 주는 The 주파수랑 이제 lowest 저쪽에서 바운스 frequency 되는 거. 이제 standing 한쪽 wave pattern is 면에서 this one. 한쪽 끝에서 It's 얘가 called 이제 mode 그 MODE 웨이브가 이렇게 이제 or the first 반사되는 웨이브랑 harmonic, 이렇게 딱 or in other 파장이 words, 정확하게 also 겹치면은 called the 그것이 합쳐져서 fundamental 이제 mode. 계속 It's the 움직이는 lowest 일종의 frequency 스탠딩 mode 웨이브가 되는 거죠. that you can get in a transverse standing wave. If I double the frequency 그래서 이제 that 특정 mode, 주파수에서만 이렇게 I 되는 거고. get 그 다음에 the 이렇게 이제 second 주파수를 딱 harmonic or second mode, 두 배 더 빠르게 and sometimes 하면은 called 아까 the 했던 것보다 first 두 배 더 빠르게 하면 overtone. 가운데가 And this one, 고정되어 if 있고 you'll 이렇게 notice, 이제 is going twice as fast as the fundamental mode. It has a node that's exactly halfway between Parker and me. And that's a node where there's approximately no motion going on. 2, 1, 2. So now I'm going to try and triple the frequency 자 그리고 이제 and 아까 get a 했던 standing 거에 wave 이제 pattern that coincides with the 3배의 third harmonic 주파수로 or second 3배의 overtone. 진동수로 Um, 현을 흔들면은 지금 잘 안 되고 try 있지만 again. Okay, I think I've got it approximately now. I think I had it for a little while there. That's the third mode, where the 잠깐만요. 네, 그거 말고 이제 다른 걸 한번 봅시다. So it's sending waves bounce up and down while he sends a wave. Sends a wave down to 여기에서 this 이제 end, 웨이브를 reflects, 저쪽으로 보냈다가 comes 이제 back. 다시 오는 Now, if I set it to Voilà. just any old frequency, let me just turn this on. Well, yeah, let's go a little higher. So it's sending waves back and forth, but these waves are out of sync, if you like. They're not exhibiting 지금 consistent. 여기에서 이제 한쪽에서 진동이 발생이 되는데 저게 이제 고정된 쪽으로 가서 바운스 이제 그 반사돼서 나오는 거랑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특정 주파수가 되면은 딱 반사된 거랑 이제 가는 것 사이에 이제 주파수가 맞아서 웨이브가 이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딱 그 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That come down and reflect destructively interfere with the incoming waves right here, and that's called a node. I can touch 그리고 이제 it. 가운데 이제 노드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So the 그죠? node is not 움직이지 moving. 않는 것처럼 Here it's 보이는 moving 노드가 up and down, 발생되게 and 됩니다. here it's 이게 moving 바로 이제 up and 스탠딩 down. 웨이브이고요. And we'll see that in a second with the high-speed camera. So here we have what's called the second harmonic. It's the second possibility for a standing wave for a string that's held at both. Now,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진동을 주면은 and there we go. 이게 이제 첫 번째 모드고요. 첫 번째 모드 이제 첫 번째 스탠딩 웨이브가 생길 수 있는 경우. 이건 이제 조금 더 느리게 줬을 때고 I 이제 can find 뒤에 가서 조금 three 더 times this number. I should get the third harmonic. 네. Well, 3 times 8.5. I guess that was that around 25.5. 조금 더 빠르게 진동을 시키면 이렇게 And there we go. 이제 세 개의 웨이브가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So that's the third harmonic. How many wavelengths is this? Well, it's 1 and a half. 1 and 1/2 wavelengths. 파장은 It's 이제 easier to see in high speed. So check out this shot with the high speed camera and verify for yourself that it is 1 and 1/2 wavelengths.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거를 수학적으로 잠깐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스탠딩 웨이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쪽에서 진동을 하고 한쪽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진동을 할 때 결국에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진동을 어중간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바운스 돼서 뒤쪽에서 이제 바운스가
이제 이렇게 바운스가 일어나서 네. 만약 이제 여기가 0이 되지 않게 이렇게 도달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바운스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서로 웨이브가 간섭을 하게 되겠죠. 그죠? 간섭을. 그래서 얘네 둘을 썸을 하면은 이쪽으로 가는 웨이브와 뒤로 오는 웨이브를 썸을 했을 때 아까 데몬스트레이션에 아까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딱 그 자리에서 있는 것처럼 진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려면은 여기에서 0이어야 되고 여기 딱 도달을 했을 때 0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이 랭스 파장의 길이가 특정할 때 아니면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이런 이제 이런 이제 스탠딩 웨이브가 생성이 안 된다는 것이죠. 생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조건을 여기 이제 L분의 N파이, L분의 N파이 C에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12장에서는 이제 다음 연습 문제들을 풀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행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